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백남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떠한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1946년에 애니악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학문의 역사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1950년대 존 맥카시, 마빈 민스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서 처음 연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간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몇 번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딥러닝 등 알고리즘의 발전은 빅데이터의 증가, 컴퓨팅 파워의 개선 및 네트워크 기술의 진보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기술력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상용화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머신러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상품들은 대부분이 머신 기술의 기술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종류의 기술에 대한 간단한 그림으로 컴퓨터 과학과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에 대한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고 처리 과정을 주어 출력을 하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보통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은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주는데 연산이나 처리 과정은 컴퓨터가 알아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A와 B의 입력과 C라는 출력 데이터만 주고서 처리 과정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나무 사진을 주고, 즉 입력 데이터로 나무라는 텍스트를 출력 데이터만 주면 컴퓨터는 스스로 나무 사진을 읽고서 특징을 추출하여 다음에 비슷한 사진이 되면 나무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본다면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 데이터만을 가지고 박산해서 물음표의 과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볼까요? 4개의 나무 형태들을 제공하여 그 그림들이 모두 나무라는 출력 데이터를 주고 아래 그림에 보듯이 3개의 물체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 기계는 나무 그림을 읽는 대로 특징을 찾아내고 나무로 인지하며 모든 과정을 알아내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과학은 사람이 과정을 찾아서 기계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 기계가 직접 찾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머신러닝 기술의 개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림을 통해 보았듯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어 기계가 알아내도록 하는 것, 즉 이런 과정을 학습, 즉 러닝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학습에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고리즘과 그에 따른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하고 통계학, 수학, 데이터 마이닝, 컴퓨터 과학의 학문들과 어우러진 학문입니다. 즉, 데이터에서 알고리즘,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의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규칙 기반 전문 시스템입니다.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어서 그 기반의 미지의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설계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각 전공 분야에 대한 식견이 데이터의 규칙을 잘 설정하고 모든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에는
세 가지의 핵심 기술들을 강조하는데 데이터 수집부터 추출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 즉 다양한 전공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코딩 능력, 즉 소프트 기술을 말하며 마지막 알고리즘이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의 한계는 많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른 규칙을 모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문제점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의 종류를 한번 보실까요? 머신러닝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도형 학습, 우리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것은 비지도형 학습, 즉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그리고 광화 학습이란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지도형 학습은 데이터에 명시적인 답을 주어진 데이터로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비지도형 학습은 명시적인 답이 없는 데이터를 주어 컴퓨터에서 학습시키는 방법이고, 광화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슷하나 완전한 답이 아닌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형 학습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머신러닝을 말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분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도형 학습은 명시적인 답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서 기계가 학습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분류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회귀 방법입니다.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가격 예측을 지난 10년 이상의 가격 데이터 분석으로 미래 집가격 예측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팸 메일 분류를 그림에서 보듯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스팸 메일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규칙 1, 할인 가격, 규칙 2, 특정 기업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규칙 3, 한정 판매 등 다양하게 규칙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각 해당 규칙을 설정하여 각 메일의 스팸과 아닌 메일을 분류하는 라벨링 작업을 하여야만 합니다. 라벨링으로 스팸 메일은 1, 스팸 메일이 아닌 경우는 0으로 라벨링을 붙여서 작업을 그림과 같이 몇만 건의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메일 학습 훈련 데이터를 학습하는 컴퓨터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게 되죠. 자, 머신러닝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문제를 정의합니다. 분류로 할 것인지 회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에 기반하여서 설계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뉴스, SNS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정해서 수집합니다. 셋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실행합니다. 우선 데이터의 신뢰성, 유용한 데이터의 구분, 데이터의 추출한 내용의 활용 방안으로부터 코딩, 수치 데이터를 변환으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데이터에서 도출한 내용을 데이터 사용자 대상에 맞게 시각화, 그림 등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델을 선정해서 해당하는 알고리즘에 적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 데이터 모델과 테스트 데이터 모델을 7대3으로 나누어 훈련 모델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평가하여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등 점검하여 미래를 예측을 위한 제안으로 마무리합니다. 비지도형 학습은 답이 없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 패턴을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비슷한 특성끼리 묶는 군집, 우리가 말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또 비디오 전환 등이 있습니다. 군집은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그룹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그룹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지도 변화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단위나 성분을 찾기도 합니다. 텍스트 문서에서 주제를 추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주로 게임이나 로봇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주차 실험을 강화학습으로 진행한 결과들입니다. 처음 그림은 9번의 횟수로 실험한 결과이고요. 파란 트럭은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부터 계속 수없이 10만 60번 횟수를 실행하고서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강화학습으로 구현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우리가 알고 있죠. 2016년 이세돌과 첫 만남의 1세대 알파고가 강화학습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16만 건의 기보, 즉 프로 바둑 게임을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으로 적용한 사례이며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려면 데이터 분석 기술이 9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